자, 얼굴에 있는 혈자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정. 눈썹 두덩이 있는 미른골 있는 데가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시작을 해요. 그거를 이연선보다는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진 다음에 눈으로 이제 가상의 선을 긋지. 거기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요 가운데, 코 가운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만져보면 온폭 들어가는 데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이건 침을 최대한 눕혀야 돼. 그래서 침을 이렇게 침관을 이렇게 눕혀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톡, 톡, 톡. 자, 이제 요거 맞고 있으면 잘 수도 있어. 자, 진정. 진정은 이름 그대로 진정시킨다. 그 다음에 불면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수금 수통을 할게요. 입술 밑에 있고 입가에서 한 5푼 정도 내려오고 안쪽으로 또 5푼 정도 들어가는데 이 입술 라인을 따라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수금이거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게 수통이에요. 혈은 두 가지인데 그냥 수금에서 수통 방향으로 침 하나로 그냥 길게 넣어서 한 개만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금 하나 놓고 수통 하나 놓고 하면 두 번 찔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금 방향에서 수통 방향으로 그냥 침 하나로 놓습니다. 일단 먼저 놓을게요. 우리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이빨 치아가 여기 입뿌리 부분 있잖아요. 고기가 만져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기도 느껴지지요. 이가 있는 데다 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밑을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만져보고 요것 말고 그 밑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거든. 침 방향은 입술 라인과 평행하게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확인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침관을 이렇게, 이거는 피부를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우면 입 안으로 침이 들어가잖아. 아니고 살 속에다 침을 놔야 되기 때문에 침관을 최대한 눕혀야 돼. 이렇게 침관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을 그냥 피부에 대고 있으면 피부 밖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부분을 이 손가락으로 살짝 누른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 정도 누른 상태에서 침관을 이렇게 받쳐주고 톡, 톡, 톡 놓으면 됩니다. 그럼 1cm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침이 한 요 정도가 있겠지. 하지만 수통 방향을 지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넣어요. 침을 진행시킬 때는, 진침시킬 때는 항상 좌우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거를 염전이라고 해요. 염전. 이거를 빨리 돌릴수록 덜 아파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자기는 안 아픈 척해. 자, 지금 요게 4cm 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cm쯤 남았잖아. 그러면 1cm 요즘 좀 이제 침이 들어갔겠지. 그렇게. 근데 요거는 양쪽을 다 놓습니다. 요건 나중에 자기가 놓으면 될 거고. 그래서 수금에서 수통. 수금은 여기 있으면 수통은 여기쯤 있습니다. 입가에서 내려온 곳에 수통이 있고, 거기서 또 그러니까 오픈 내려온 곳에 수통이 있고, 안으로 오픈 입술 라인을 따라서 들어간 게 수금입니다. 자, 수금 수통은 기침, 가래, 인후통 이런 데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딸꾹질 이럴 때도 씁니다. 폐하고 신의 관계에 침을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옥화 하겠습니다. 옥화. 옥화는, 자, 눈을 떠보세요. 눈동자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간다. 이 광대뼈 제일 밑에.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만져보면 광대뼈 밑에, 이제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 자기 편은 내려가세요. 광대뼈 밑에 이렇게 광대뼈를 잡고
이렇게 훑어보면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 걸리는 곳 안쪽에다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눈동자에서 제일 미치긴 해. 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광대뼈하고 위에 상악하고 사이쯤 되겠죠. 그 사이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침관을 잡을 때도 뼈 밑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손가락은 광대뼈 방향으로 침관을 이렇게 밀면서 잡고 있어요. 내 손 모양을 보세요. 항상 침관 잡는 손 모양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때 이 손가락은 광대뼈 쪽으로 침관을 밀고 있어요. 그래서 광대뼈 밑을 타고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1cm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또 염전. 염전할 때 항상 한 손은 다른 데 지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손이 안 떨려야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침을 절대로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침을 열심히 돌리면 침 지가 알아서 방향을 살살살살 찾아서 가요. 근육을 비집고. 자, 4cm 다 들어갔어요. 자, 옥화는 혈허, 어혈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혈액의 상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다쳐서 뭐 타박상 입거나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어혈의 개념으로 모든 데 다 이용을 하면 됩니다. 어혈의 대표적인 특징은 주경야중. 낮에는 증상이 가벼운데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꼭 다친 거 아니라도 어떤 내가 허리가 아픈데 밤에 더 아파요. 뭐 이러면은 꼭 어혈을 떠올려주고 그때 옥화를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옥화는 혈순환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순환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때 놓는 게 비익입니다. 비익. 코 날개잖아요. 그 코 날개. 비익. 여기 코에 보면 이 꼬랑이 있죠. 꼬랑. 그 꼬랑의 끝부분쯤에 놓는다 생각하면 되고 이 꼬랑을 이쪽으로 넘어오진 않아요. 밑으로는 갈 수 있어. 근데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 꼬랑쯤에서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자꾸 연습하면서 다른 데보다는 좀 온폭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곳을 찾아서 놓는데 침 방향은 피부에 수직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기울어지죠. 요렇게 이 코 피부에 수직으로 놓는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여긴 살이 안 두껍기 때문에 이걸 확 다 넣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쳐고 놓으면 이 침끝이 콧구멍 안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혹시 보이나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여요. 보여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콧구멍 안으로 침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다른 곳에 놓으면 딱딱한 곳에 받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톡톡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딱딱한 곳에 딱 쳤을 때 부딪히는 느낌이 들거든. 그거는 잘못 놨다 다시 놓으면 돼요. 자, 비익은 기허, 그 다음에 기가 잘 돌아야지 우리 몸의 체액 성분들이 잘 돌 거잖아. 근데 그 기순환이 잘 안 되면 그게 쌓여서 생기는 게 담이거든. 그래서 기허로 인한 증상, 담으로 인한 증상들에 놓을 수 있다. 기허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피로한 것 이런 데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안구 건조에도 놓을 수 있어요. 다음에 기허로 인해서 담이 생겼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두통인데 두통 중에 이 눈썹 있는 데가 아프다든지 이런 골통, 그 다음에 태양혈 두통, 머리의 요 부분이 딱 아프다 이런 사람들한테 비익을 놓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옥화는 어혈, 혈허, 비익은 기허, 습담 이럴 때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금수 마케수 하겠습니다. 옥화에서 바깥쪽으로 한 1촌 정도 나가는데 눈꼬리에서 이렇게 내려온 선과 옥화를 수평으로
그것을 선이 만나는 곳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 대충 그 부근에서 이렇게 만져봐서 쏙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침을 놓는데 이것도 역시 이거는 수직으로 놓습니다. 바닥의 수직으로. 피부의 수직이 아니고 바닥의 수직으로 놓습니다. 침관을 이렇게 잡고 지금 쳤을 때 딱딱한데 받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침을 세게 때리지 않잖아요. 방금처럼 톡톡톡 이렇게 살살 치거든요. 침은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찌르면 다 들어가. 근데 이렇게 살살 쳤을 때는 혈자리가 아니면 안 들어가요. 방금 그 자리도 밀어 넣으면 들어가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혈자리가 아니라고. 혈자리는 톡톡톡 쳤을 때 들어가야지 그게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손끝의 느낌으로도 그 혈이 제대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느낌 들면 바로 넣지 말고 혈자리를 다시 잡아야 돼. 계속 튀네요. 침을. 침을 절대로 세게 억지로 밀어 넣지 마세요. 침은 찌른다고 안 하잖아. 침은 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자리 위에 놓아두면은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안 쳐도 들어간다고. 그때가 혈자리거든. 살살 쳤는데 안 들어가면 그건 혈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염전은 좌우 이렇게 침을 열심히 돌려주면은 밀어 넣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돌리는데 신경 써서 열심히 돌려주면은 침이 방향을 알아서 찾아서 가요. 주먹을 쥐는 거 보니까 좀 아픈 것 같다. 아까 잘못 놓은 자리에 피가 좀 났네요. 자, 위에 거는 마금수. 거기서 조금 아래쪽이 5분 정도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마금수가 여기 있는데 마켓수는 여기라든지 있지 않아요. 마금수가 여기 있었으면 그 바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거 원칙. 침을 또 이렇게 돌려야 되는 이유는 염전을 하면 침 효과가 증가돼요. 그냥 딱 놓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 염전을 해주면 해줄수록 점점 더 효과가 올라가. 그래서 염전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자리들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게 마금수, 밑에 게 마쾌수인데 그러니까 폐, 수, 신장 이런 폐, 신장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금수, 마쾌수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방광염. 그러니까 신장, 방광 이런 거와 관련되는 모든 증상에 다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광염, 신장염, 신우신염 이런 데 다 쓸 수 있습니다. 방광결석, 요로결석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 배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목지 있습니다. 목지. 우리 턱관절 사이에 벌림이 관절 있잖아요. 거기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그 관절 틈을 조금 쉽게 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막대기를 반대쪽 어금니에 물리면 좋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어금니로 살짝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저절로 벌어지거든. 그러면
여기. 요 뼈를 타고 쭉 들어가 보면 여기 한번 만져봐요. 그거보다 요 뼈 밑에서 요 홈이 있잖아요. 거기다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제일 속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거는 피부에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염전. 그러니까 막대기가 없으면은 어금니 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어금니 물지 말고. 그다음에 역시 4cm 다 들어가지요. 자, 이거는 목지입니다. 목지는 이거는 방광결석 요로결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담석증으로 인한 통, 담석통에 썼습니다. 담석통. 빼고 자, 손등에 있는 거 할게요. 먼저 연골. 연골은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갈라지는 곳에서 한 혈을 잡습니다. 연골. 그 다음에 대백은 쪽에서 잡아요. 보통 요 뼈들은 다 이렇게 대가리가 있고 헤드가 있고 바디 몸체가 있어요. 근데 혈들이 대가리와 몸체가 이루는 각에서 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골대백은 첫 번째, 두 번째 뼈가 갈라지는 곳에서 연골을 잡고 이쪽에 대가리와 뼈가 몸체가 이루는 각에서 대백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이 엄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갈라지는 곳 여기서 연골을 잡아요. 이렇게 하고 이 손을 손바닥 쪽에서 대고 반대편 침을 염전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쪽에 침끝이 느껴지면 멈추면 돼요. 그 정도 깊이는 들어갑니다. 연골은 꼭 기억해야 될 것, 팔꿈치 아픈 것.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팔꿈치 아픈 것, 연골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다래끼 났을 때 그 두 가지를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대백은 이쪽 끝에서 이 뼈의 이쪽 끝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놓는데 연골과 평행하게 들어갑니다. 역시 반대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염전을 하면 이 정도 피부로 안 뚫고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손을 대고 침끝이 느껴지면 멈추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골 대백을 같이 놨을 때는 폐허, 기허에 대한 모든 증상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백이 있습니다. 상백은 이 뼈의 이쪽 대가리와 이 뼈의 몸체와 이쪽 대가리가 이루는 각과 이 뼈의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에 이 몸체와 이 각이 이루는 각을 이은 선에서 가깝게 잡습니다.
한 보통 이쯤 있습니다. 자, 중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과 이 각이 이루는 선에서 가까이 잡습니다. 그러나 이 선을 손끝으로 넘어오진 않습니다. 이 선보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에서 가까이에서 잡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선을 이쪽으로 넘어오진 않습니다. 자, 그럼 손에서 보겠습니다. 자기 손에서 보면 여기 이 뼈를 몸체를 이렇게 타고 오면 여기 딱 걸리잖아. 거기서 대백을 잡는다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갈라지는 곳 여기서 연골을 잡는다는 거지. 연골은 팔꿈치 아픈 것, 테니스에 보든 골프에 보든 팔꿈치 아픈 것 1번 연골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눈다리끼 연골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골 대백을 같이 놨을 때는 폐허, 기허 이런 데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백은 이 뼈의 대가리 여기 걸리죠. 요 점과 이 뼈 여기 걸리잖아요. 요 점을 이은 선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진 않는다. 그 선에 가깝게 잡는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만지면 이쪽의 대가리와 각과 이쪽의 각을 이 손가락으로 다 걸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손으로 이쪽 걸리는 부분 이렇게 따라오면은 여기 걸리는 부분하고 이렇게 따라냈을 때 여기 걸리는 부분을 내 손톱으로 이렇게 걸치고 그럼 그 사이에 있단 말이지. 그 선상에 있단 말이지. 그 선보다 이쪽에 있지. 이쪽으로 있진 않다. 그리고 그 선에 가깝게 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거기서 피부의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백입니다. 역시 이것도 손바닥 쪽에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염전을 해주면 지금 요 밑으로 손 넣어봐요. 침이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멈추면 돼. 물론 뚫고 나와도 별일은 안 생겨. 죽지 않아.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자, 상백은 눈이 굉장히 많이 가려운 것. 우리 알러지 뭐 비염 뭐나 뭐 알러지 있을 때 난 눈이 막 가려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상백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백은 유침 1시간 침을 꽂고 1시간 둬야 돼. 거기 있을 때 눈이 굉장히 가려운 거기 있을 때는 유침 1시간. 자, 그리고 중백은 상백 잡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손가락 걸린 점, 다섯 번째 손가락 걸린 점 거기다 내 손을 이렇게 둔다고. 그러면 그 선상에 가깝게 이쪽 편에서 잡는다. 이쪽 편이 아니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톡톡톡 치는데 얘와 평행하게 상백과 평행하게 답니다. 아까 연골 대백이 평행하게 들어갔잖아요. 상백과 중백이 평행하게 들어가거든. 그렇게 해서 역시 이것도 손 떼고 이렇게 염전을 하면 손바닥 쪽에서 이게 느껴져. 그러면 그 멈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연골, 대백, 상백, 중백을 수사백이라고 부릅니다. 네 개를 같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수사백은 일체 하지동통했습니다. 모든 하지동통에. 그리고 요통 이런 데도 씁니다. 그래서 디스크 처방에도 연골, 대백, 상백, 중백, 뭐 5호 복원 이런 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대백, 상백, 중백은 일체 하지동통에 쓴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손가락 제일 끝 뼈
얘도 역시 몸체와 대가리가 이루는 각이 있겠죠. 이게 슬령, 무릎 슬자 아까 슬령, 무릎 아픈데 다 쓰면 됩니다. 이게 뭐 근육통이든 뭐 관절염이든 간에 무릎 아플 때 슬령. 그리고 손가락에 쓰는 그 정도. 그러면 자 어디냐면 여기 요렇게 여기 딱 걸리잖아요. 고각에다 두 개입니다. 슬령은 혈이 두 개입니다. 거기다 놓는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1.5cm예요. 1.5cm. 조그만 침 1.5cm를 들고 그 각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 침을 대고 하나 둘 찔러야 돼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보다는 새끼손가락 쪽이 좀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 역시 대고 하나 둘. 자, 이거는 무릎 아픈데 다 쓰면 됩니다. 무릎. 역시 염전. 그리고 새끼손가락 슬령에 잡듯이 잡는데 새끼손가락 바깥쪽에 화슬이 있습니다. 화슬. 하나 둘 셋. 자 화자잖아요. 그래서 심장하고 관련된 것, 심장하고 관련되는 증상에 쓸 수 있고 이 사람이 무릎이 아픈데 심장이 안 좋다라면 더 해피하게 놓으면 됩니다. 화슬. 그리고 이제 지사마라는 혈이 있습니다. 지사마. 두 번째 손가락에 두 번째 마디를 4등분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4등분을 했다고 생각할 때 혈자리 지사마 혈자리는 3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운데 혈자리가 뭐 여러 개가 있는 혈자리는 가운데 혈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지사마의 가운데 혈만 놓는데 이거는 폐와 관련되는 것. 근데 주로 코와 관련되는 것. 그래서 콧물이나 알러지 비염, 뭐 콧물, 뭐 이럴 때 쓰면 됩니다. 이 뼈에 바짝 붙여서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 마디에 가운데 이 뼈에 붙여서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뼈를 타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이건 그렇게 안 아파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더 놓는다면 이렇게 놔도 되는데 요 한 개만 잘 들어가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습관적으로 지사마의 가운데 혈만 놓습니다. 자, 지사마, 콧물, 그러니까 비염 축농증이다 뭐 이럴 때 지사마를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디와 이 마디를 3등분한 점에 지오금, 지천금을 놓습니다. 지오금, 지천금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지사마 놓듯이 뼈에 붙여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손등에 자 생선가시 목에 걸려가지고 막 괴로울 때 요거 딱 놓으면 바로 내려가거든요.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 내려가면 다시 취혈해가지고 다시 놔야 됩니다. 놓으면 즉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이 마디에서 가운데 한 혈을 잡고 또 3등분한데 한 혈씩 잡아서 이 세 혈을 북과라고 합니다.
부인과의 모든 질환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가운데 혈이 효과가 가운데 혈만 잘 들어가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조그만 침을 놓는데 지사만 놓듯이 뼈에 붙여서 이렇게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생리통, 뭐 자궁근종 뭐 등등 아니면 갱년기 어떤 질환 하여튼 부인과의 모든 증상에 다 응용한다 생각하면 되고 생리통이 지금 있다. 그러면 이 부과의 가운데 혈 하나만 탁 찔러도 금방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등. 그리고 아랫배를 눌렀을 때 배꼽하고 세부 사이 아랫배를 눌렀을 때 아픈 쪽 반대쪽에 부과를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 가운데에서 4등분점 가운데 하나고 또 그거의 가운데 이렇게 4등분점이 제오혈입니다. 제거한다 제자고 오염된 오자. 그래서 상처가 안 아물고 진물이 계속 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욕창 같은 것, 그럴 때 이 자리를 방혈해 줘도 되고, 그 란셋으로 찔러서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짜줘도 되고, 침을 놔도 됩니다. 침을 놓을 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보다 약간 바깥쪽에서 그 선을 진하게 이런 식으로 침을 놓는데 보통은 이 자리를 따줍니다. 이렇게. 자, 제오혈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계속 나고 할 때, 욕창 같은 것, 그럴 때 사용합니다. 자, 손바닥에 있는 거 하겠습니다. 먼저 5호 하겠습니다. 5호. 5호는 이 마디의 제일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자기 손 먼저 줘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아래고 여기는 넘어간 거거든. 딱 제일 바깥쪽 시작하는 이 라인에다가 5개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지.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 걸리잖아요. 거기 하나. 그 다음에 그거와 가운데, 각각의 가운데에서 5개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 걸리거든. 그럼 거기를 먼저 놔요. 그러면 이거는 뼈 위에 놓는다고, 뼈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에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대가리에 걸리는 부분에다가 하나를 놔. 자, 지금 뼈에 닿는 거 느껴져요? 뼈 위에 놓는다고. 자기 요거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살 만져봐. 닿았잖아. 그렇게 뼈 위에 놓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침을 뼈 위에 올려야 돼. 그다음에 그 2개 사이에다가 하나 놓고 또 2개 사이에 하나를 놓고 또 2개 사이에 하나를 놓으면 이게 5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호라고 하고, 이것도 염진할 때는 한 개 한 개 이게 촘촘히 있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5개를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잡고 같이 이렇게 염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5호는 관절통, 우리 온몸의 관절에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가락 뼈마디 아프다 이럴 때 쓸 수 있고, 손가락 탄발지, 방아쇠 손가락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발목 아픈데, 발가락 아픈데, 발바닥 아픈데, 예를 들어서 족저근막염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목 염좌 이런 데 제일 많이 흔히 쓸 수 있겠죠. 발 삐었다 하면 오른쪽 발 삐면 왼쪽 발 삐으면 오른쪽 5호를 놓습니다. 그리고 발 삐었을 때 같이 놔주는 게 소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절은 엄지손가락 요 뼈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훑어서 오는데 그럼 요 대가리에 걸리잖아요. 그 각에서 주로 놓습니다. 이 뼈를 경기가 느껴지잖아. 그 뼈를 이렇게 타고 쭉 훑어오면 요 대가리에 닿잖아. 그 이루는 각에서 놓는다고. 그런데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요 라인을 손목 쪽으로 넘어가진 않아. 그 라인에 있거나 그 라인보다는 이쪽에 있지. 이걸 저렇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쯤 나오거든요. 손가락. 요 라인을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쯤에서 만져봐요. 그러면 요 대가리하고 요 몸체하고 이루는 각 사이에서 그리고 이 라인보다는 이쪽에서 한번 만져보면 됩니다. 거기서 놓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 손목의 요쪽 각 있잖아요. 요 각. 그 각을 향해서 놓습니다. 여기서 침을 손바닥을 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잡고 완전히 눕혀요. 그리고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간다고. 이 각 알겠죠? 이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톡 한 다음에 염전 하는데 손바닥을 타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 발목을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다음에 좌우로도 이렇게 비틀어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느 쪽이 아픈지 보고 이렇게 돌리면서 다시 움직여 보세요.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동안에 점점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소절은 발목을 앞뒤로 움직일 때 아픈데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발 삔 것 아니라도 발목 관절이 아프다 할 때 소절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발목이 삐었는데 이거는 풀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트니까 아프다는 소절로 다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5호를 놓고서 또 움직여 보세요 하면 됩니다. 근데 소절을 먼저 놓는 이유는 5호가 아프거든. 그래서 얘를 소절을 먼저 놓고 풀어지면 5호를 안 놔도 되잖아요. 근데 소절을 놨는데 어느 동작 이렇게 비트는 동작에서 아픈 게 남아 있으면 그때 이제 5호를 같이 놔주고 또 돌리면 됩니다. 염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 삔 거는 5호와 소절을 기억해주고 다친 거잖아. 그러면 어혈이 생겼거든. 그러면 옥화를 같이 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손 줘봐요. 아까 이 뼈의 제일 바깥쪽 에다가 놓는다 했잖아요. 여기다 그러면 침을 딱 대고 침을 가까이 대고 투피는 빨리. 그래서 이거는 뼈 위에 놓은 거예요. 근데 자 봐봐. 이게 뼈 위에 안 놓은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쑥 들어가 버렸잖아. 그렇게 놓지 말라고. 뼈 위에 놓아야 된다. 뼈 위에 놓으라고.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뼈 위에 얹으면 돼. 근데 쑥 들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에서 중자가 있습니다. 중자는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를 지나는 선과 여기서 이 손가락 이 본마디에서 그 선에 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를 지나는 선과 엄지손가락 본마디에서 그 선에 수직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잡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모으고 있으면 손에 힘을 빼라고 하고 막 손 모양을 어색하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 이 손가락을 엄지손가락 잡고 그 모양을 일부러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찾는 이유가 이 손가락에 힘을 뻣뻣하게 힘을 못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찾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갈라지는 곳 있죠. 거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여기가 걸려. 자기 느껴지죠? 여기가 걸린다고. 자, 이제 자기 손 줘봐.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갈라지는 데서 이렇게 밀면 요거 있죠? 요거 고기다 넣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요렇게 올 때 요거 있죠? 요거 있잖아. 그걸 안 넘어간단 말이지. 만져져요? 여기 이제 확실히 알려줄게요. 고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 방향은 이 라인의 수직으로,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이 근육 덤이 밑으로 들어가거든. 그리고 여기 걸리는 고각도에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관을 이렇게 굴려보면 톡 떨어지는 데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밀면은 거기서 걸리겠지.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오면은 톡 떨어지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거기를 찾은 다음에 이걸 요 엄지손가락에 요 근육 덤이 밑을 타고 이렇게 침관을 이렇게 굴려서 톡 떨어지면 거기서 이걸 잡고 이 각도가 여기에 수직 정도 되게. 근데 이 피부의 수직으로 간다고 생각해도 돼. 그 다음에 이 근육 밑으로 들어가니까 침관을 이렇게 밀어 올리겠지. 요 손가락으로는. 이 방향으로 밀면서 침관을 잡는다고. 이렇게 잡고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밀면서 잡는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침을 이제 두피를 해요. 그리고 역시 이때도 이 손은 요 손등에 대고 있겠지. 왜냐하면 이 침 끝이 손등으로 올 거기 때문에. 하면 느껴져? 왔었는데. 근데 이게 침이 너무 이렇게 서면 이 두 번째 손가락 뼈에 가서 맞거든요. 그러면 잘못됐어. 그러면 다시 뺀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눕혀서 다시 넣어야 돼. 그래서 이 손등으로 나오게 하고 보통 합곡 방향 정도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중선은 여기가 중자고 여기서 손목 쪽으로 1촌쯤 더 갔을 때가 중선인데 중선은 연골 방향으로 간다 하거든. 근데 중자, 중선을 비교했을 때 중자가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중자만 놔요. 두 개를 안 놓고. 원래는 중자, 중선이 세트거든. 근데 이게 어디에 좋냐? 어깨, 앞, 바깥, 뒤, 그다음에 견갑골까지 다 들어요. 그다음에 목, 우리 뭐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아프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목 디스크, 하여튼 목, 어깨, 견갑골까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중자. 자, 그다음에 일단 요거는 뺄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방향에서 역시 뼈를 타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 3등분점. 그러니까 혈이 3등분 이렇게 하나, 둘, 셋, 3등분 하니까 혈은 두 개가 나오겠지. 요 선에 여기는 가운데이고 가운데보다는 뼈를 타고 들어간다 했으니까 가운데와 제일 바깥선의 가운데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뼈를 타고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 3등분점에 두 혈을 놓습니다. 자, 피부에 침을 대고 두피. 그다음에 역시 이때도 이 손이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침 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cm짜리인데 이 정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손을 반대쪽에 대고 있으면 침 끝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멈추면 되거든. 자, 목혈은 기억해야 될 거는 손바닥 피부병. 그리고 손바닥 땀 날 때. 근데 손바닥 피부병에는 환척에 나와요. 환척에. 모든 침은 대부분 그러니까 환척에 놓는다 아닌 것은 다 근척에 놓는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아프면 왼쪽에, 왼쪽에 아프면 오른쪽에. 근데 목혈은 환척에 놓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는 손바닥 피부병 그리고 손바닥 땀 나는 것. 자, 그다음에 또 손가락에서 중요한 거는 복원혈이 있습니다. 복원. 이거는 두 혈이니까 3등분점이었고 복원은 혈이 3개예요. 그래서 4등분점이거든요. 근데 네 번째 손가락 바깥쪽 뼈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 마디의 4등분점이기 때문에 이 마디의 반을 잡아서 툭 들어가고 자, 역시 이 손이 이 뒤에 있잖아요. 이게 항상 습관적으로 반대쪽에 손을 대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반을 놓으면 되겠죠. 각각의 반을. 그러면 4등분점이 되는 거지. 이 길이를 4등분한 곳에 놓거든요. 그러니까 혈이 3개가 나옵니다. 자, 복원은 뭐냐면 뼈를 복원시킨다 생각하면 됩니다. 뼈와 관련된 것. 자, 디스크 튀어나왔잖아요. 그거를 제자리로 복원시켜준다. 아니면 뭐 관절 이런 데 사이에 석회가 뭐 이렇게 쌓였다. 그럴 때라든지 뭐 관절염 뭐 이런 거. 하여튼 뼈가 닳았거나 빈형됐다 이럴 때 복원을 놔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원은 뼈를 복원시켜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해가 있습니다. 수해. 수해는 마취 지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정경에 소부라는 혈이 있는데 거기 잡으면 됩니다. 요 손금이 있죠. 재물선인가? 생명선은 이거지. 그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서 놓습니다. 이 선상에서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소부 잡아서 놓으면 돼요. 이게 수해, 손에 있는 해독혈 뭐 하면 되는데 이건 지통 효과. 우리가 뭐 외과 수술을 했다, 뭐 어금니를 뽑을 일을 사는 일을 뽑든 뭐 발치를 했다, 뭐 하여튼 통증을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염전. 자, 이제 기문 기각 기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손목과 팔꿈치 관절 그 사이에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손목과 팔꿈치 관절을 보통 12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본 다음에 내 손으로는 12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손목 관절 우리가 정경의 혈에서는 양계혈인데 여기 온폭 들어가는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손목 관절에서 2촌 이렇게 세 혈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촌식 표시를 먼저 해줍니다. 근데 이 거리는 얘보다는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이 거리는 얘보다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같거나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시고 만져서 나오는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은 대장경인데 이 뼈의 제일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있거든요. 자, 제일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홈이 느껴져. 자, 손가락. 거기 상에다 놓는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게 뼈의 바깥쪽이고 그보다 살짝 들어오면 홈이 있단 말이지. 실습 도구는 느껴져요? 자, 봐봐. 이건 제일 바깥쪽이고 그거보다 안쪽에 살짝 들어오면 거기서 여기. 네네. 그렇게 네. 그 선상에다 놓는다 생각하면 돼. 그렇게 혈이 세 개인데 침 방향은 이 팔꿈치 방향으로 가고 이게 살이 얕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눕혀서 놓습니다. 완전히 눕혀서. 그럼 이렇게 만져서 역시 찾아야 돼요. 거기다 침을 대고 완전히 눕히기 때문에 침관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의 곡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피부를 뚫어. 완전히 눕히기 때문에 이 침관이 좀 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넣으면 뼈에 닿거든. 그래서 이 나와 있는 1cm를 다 안 넣는다고. 일단 피부를 뚫은 다음에 침을 완전히 눕혀서 이제 진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침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 염전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2cm 이 정도 들어오면 멈추고 여기서 또 요 경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여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잘 나오는데 손가락 여기서 요 방향 따라서 살 가봐요. 요 끈 선보다 조금 더 앞에서 늦게 고기다 놓는단 말이지. 고기다. 역시 마찬가지로 심관을 이렇게 눕혀서 투피만 하고 침을 이렇게 눕혀서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얕은 살을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문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져보면 두피 빼고 침을 눕힌 다음에 진침. 자, 이거는 치질. 우리 칠 때문에 앉으면 이렇게 아파서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딱 놓고서 다시 앉아보세요 이러면 돼. 그러면 편하게 앉아진다고. 치질. 그 다음에 변비. 변비. 요 두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완순을 가겠습니다. 완순. 자, 새끼손가락 본마디에서 역시 여기도 본 몸체가 있고 대가리가 있겠죠. 거기서 이루는 각, 보통 후계라고 하는데 정경에서는 제일 이 새끼손가락이 마디에를 타고 올라가면 대가리와 이루는 각이 후계인데 거기에 잡거나 그거보다는 약간 손목 쪽으로 내려가면 더 움푹 들어가는 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움푹 들어가는 곳에서 잡으면 되는데 이게 완순 1입니다. 완순 1. 그다음에 침 방향은 이 마디 라인과 평행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침 방향을
그리고 손바닥 이 뼈의 아래쪽, 그러니까 손바닥 면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피, 그다음에 이 라인과 평행하게 진침. 보통 합곡과 후계를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침이 좀 더 길면은 합곡까지 가지겠죠. 지금 4cm 침이 다 들어갔잖아요. 자, 이거는 신장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데 다리에 있는 신관이란 혈과 같이 있어서 뭐 중이염, 뭐 아니면 이명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겠네. 이명, 중이염 이런 데 쓸 수 있고 또 우리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거나 산에 높이 올라갔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거 그런 때도 듣습니다. 자, 이거 완순 1입니다. 여기서 손목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완순 2가 있는데 저는 완순 1만 씁니다. 일단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간문, 장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손목과 팔꿈치를 12촌으로 본다고 했는데 일단 그건 놔두고 손목과 그래서 팔꿈치의 2분의 1 2분의 1 되는 곳에서 간문을 잡습니다. 간문. 이 뼈 밑을 타고 들어갑니다. 각도는 이 선에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뼈 밑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 뼈를 맞춰도 돼. 그런 다음에 살짝 들어서 뼈 밑을 타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 선과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두피 진행합니다. 진침하고. 자, 간문은 간과 관련되는 질환에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흉흡고만. 예를 들어서 간 수치 높은 것, GOT, GPT 높은 것, 이런 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리에 있는 명황을 같이 씁니다. 간과 관련되는 모든 질환에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목과 간문의 가운데에서 장문을 잡습니다. 자, 장문은 설사 기억하면 됩니다. 장염, 뭐 설사 이런 거 있잖아요. 설사 기억하면 되고 배꼽 양옆을 눌렀을 때 아플 때, 그럴 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보통 간문, 장문을 같이 놓아줍니다. 그럼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등에 있는 문금을 그럴 때 같이 씁니다. 간문, 장문, 문금은 세트로 같이 쓴다고 생각해도 됩니다.